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을 무혐의로 경찰에서 잘 종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인데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의뢰인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경찰로부터 몇 달 전에 지하철에서 추행 사건 발생했네, 당신이 가해자니까 피의자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이게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귀가한 것만 기억이 날 뿐 어떤 일이 있었지? 기억이 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좀 불안했죠. 뭔가 이제 기억이라도 생생하게 나면 경찰 가서 혐의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도 있을 텐데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 소속 기관으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압박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이제 징계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형사사건 변호 관련해서도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경찰에서 확보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저희도 막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술에 만취하고 추행으로 신고 고소되었다라고 하면 스스로도 당연히 추행을 저질렀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칫 혐의 인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자백만 해서 오히려 더 혐의 인정을 시키고 처벌받을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사실관계나 기억을 되새겨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도 다 수집해보고 했지만 어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자료나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시에는 말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그대로 진술하고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의뢰인분과 함께 이게 경찰 피의자 조사에 이제 저희가 입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경찰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피의자는 이제 답을 하는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본인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질문의 의도나 그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입회를 한다면 제가 이제 대신 답변해 주기 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도인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길래 저렇게 물어보는 것인가,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전문 변호사가 좀 입회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 같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피의자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옆에서 동석해서 들어보니까 피해자 역시 좀 술에 만취하고 좀 진술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측에 기반한 진술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더 문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지하철 내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던 와중에 발생한 것인데 이게 객관적으로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이 부분도 좀 약간 앞뒤가 맞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거냐라고 의뢰인을 추궁을 했지만 저는 이제 잠시 휴식 시간 좀 갖자라고 해서 의뢰인 불러서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혐의 인정을 할 건 아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물론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증거관계 볼 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가 조언을 했어요. 결국 경찰에서는 추행 당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의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의뢰인 DNA랑 대조하는 감정 절차를 진행할 거다,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건에서 DNA 대조가 증거 가치를 갖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은 수사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만약에 불일치로 나온다라고 하면 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일치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으니까 예정한 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대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저희도 좀 나름 또 진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는 좀 한참은 걸렸지만 결국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을 했어요. 검찰에 물어보기도 하고 수사 지휘를 받기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예상한 대로 피해자 진술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추측에 불과하고 뒷받침할 증거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겁이 나고 빨리 인정하고 합의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불완전한 진술을 피해자의 자백이 뒷받침하게 돼서 결국 유죄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가 뭔가 피해 받았으니까 신고를 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처음에 경찰에서 이게 소환 통보를 할 때도 마치 피해자 진술도 있고 당시 정황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유죄라는 전제에서 이 설명을 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으니까 의뢰인이 더
겁을 내고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찰 조사 입회했고 증거관계 예측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만류한 거, 혐의 인정하지 않은 거, 이게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이 뭐 공무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혐의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국가공무원법상 뭐 징계 사유 무관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좀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 뭐 경찰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물론 애초에 뭐 증거 확보가 이게 충분히 되었을 때 혐의를 부인을 해버리면 더 이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봐서 더 엄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 부분도 많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도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혐의 인정하고 또 반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게 당연했고요. 이 사건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물론 뭐 목격자나 관련 증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걸 보면 아예 추행 상황 자체가 아니었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거고, 그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법 절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형사사건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이나 변호 방향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사건도 있다라는 걸 뭐 참고해 보시라는 취지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뭐 질문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 참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